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하루 10분 이상을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다고 한다. 20살부터 80세까지 60년간을 하루 10분으로 시간을 따져 계산했을 때 3680시간. 이 많은 시간을 물건을 찾느라 허비하는 것이다. 예전에 나 역시 물건을 찾느라 가방을 자주 뒤엎었으며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탓에 한때는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물건에 발이 달렸나였을 정도였다. 그 시절 내가 물건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과한 소유, 무질서한 보관 상태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렇게나 수많은 물건을 소유했던 내가 지금은 최소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행 인솔자도 되었다가 여행 작가도 되었다가 유튜버라는 직업 또한 가지고 있는 나는 현재 75개의 물건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니, 이 중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50개 수준이다. 이렇게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아직 한 번도 물건이 부족한 순간에 마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내가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에 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초단위다. 가진 물건이 적어지자 확실히 물건 찾는 시간이 줄었다. 물건을 평소 어디 보관하고 어디 두었는지 아주 상세히 인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건 당연한 습관이며 설령 제자리에 두지 않더라도 못 찾는 일은 없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니 자유시간은 늘었고 좋아하는 물건에만 둘러싸여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간을 할애하여 관리할 물건도 유지할 필요도 없는 자유로움. 이것이 가지지 않은 자의 여유이다. 내가 처음 미니멀리스트라는 용어를 접한 건 사사키 후미오에 져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쯤이었다. 이 무렵 언론에는 텅 빈 집을 찍은 사진이 단골로 오르내렸고 21세기의 의식주는 풍족을 넘어 과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함으로써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필요최소주의 미니멀리즘. 바로 이거다 싶었다. 나는 계획도 체계도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 물건을 줄여나갔다. 입지 않는 옷과 이별했고 쓰지 않는 주방용품과 책을 처분했고 오래된 카메라 등 추억의 물건들과도 이별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을 남기며 줄이다 보니 나의 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물건만이 남게 되었다. 물론 소유했던 물건을 처분하는 일은 어려울 것 없는 쉽기만 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한편 말로 형용하지 못할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나 추억이 서린 옛 물건을 처분할 때는 죄책감에 몸부림쳐야 했다. 물건에 얽힌 사연들이 떠오르면서 실현에 버금가는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매일 현실과 이상을 저울질하는 취사 선택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싫었고 더는 물건으로 인한 공간 유지비를 내가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가며 비움이라는 꾸준한 시도가 이어진 끝에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불필요한 물건들과의 마침표를 찍고 물건이 아닌 경험을 간직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전 나는 한때 버는 돈의 대부분을 옷을 사는 데 소비했었다. 매주 국제선을 타던 일본 가이드 성수기 시절 수입의 대부분을 옷을 사는 데 썼다. 백화점에 가서 응대하는 분이 좋아도 옷을 샀고 잡지에 멋진 옷이 나오면 그날 바로 검색해서 주문하고는 했다. 되돌아보면 그 시절 나는 수백만 원대의 고가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전신을 꾸며가며 과거에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 보상 지출을 했던 것이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소유한 옷이 10벌도 채 되지 않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남겨진 좋아하는 옷 10벌가량. 이는 실제 사계절을 지내는 옷의 총 개수를 말한다.
신기한 것은 옷장이 미어터질 때는 옷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옷이 적어지자 위생을 더 신경 쓰며 성실하게 손빨래하게 되었고 빨랫감이 쌓이지 않으니 속살도 거주지도 더욱 쾌적하게 변했다. 옷의 개수는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줄었지만 자존감도 만족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기분이다. 물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옷의 개수는 늘고 줄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옷 개수가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는 뭐든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책임을 다한 소유 역시 미니멀리즘이다. 현재 우리 삶의 터전에는 없어도 그만인 물건과 있어도 안 쓰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물건들. 사람 마음이 눈으로 보면 사고 싶고 특히나 특가를 보면 충동적으로 사게 된다. 놀라운 건 이러한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을 사는 데 쓰고 또 그러한 물건들을 수납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쓰고는 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다 보니 넘쳐나는 물건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압박하는 족쇄가 되어버린다. 내 삶의 주도권이 수많은 물건들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이런 소비를 멀리하게 하고 충동 소비 욕구를 억제한다. 자신의 소비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필요 최소주의 미니멀리즘이 주는 달콤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단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최소의 한계를 알기 위해선 정말 많이 비워봐야 한다. 처분이라는 반복이 익숙해져야만 곁에 두어야 할 물건 또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루 이틀 없다고 곤란하지 않은 물건을 확실히 알게 되면 충동구매나 즉흥적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자신만의 소비 기준이 확고해지면 자본주의가 놓은 소비 패턴의 덫에 걸려들지 않게 되어 감당하지 못할 지출을 저지르고 메우는 악순환 또한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최소주의 삶을 사는 미니멀리스트는 화려한 한철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 이는 둔감해서가 아닌 유행이라는 현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 역시 물건도 인간관계도 경제활동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다. 언제든 살 수 있는 것을 쌓으려고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려고 넓은 집에 살 필요도 없다. 평균 이하의 적은 살림으로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집 크기에 구애받지 않으니 확실히 자유롭다. 집이라는 인생에서의 가장 거액의 지출이 눈아래로 굽어 보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는 더 여유로워지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흐트러진 이불각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주운 다음 주름을 팽팽하게 펴는 일이다. 정돈된 심구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에 하루도 안 거르는 의식이다. 식사는 걸러도 청소와 환기는 하루도 못 거른다. 날이 화창할 때는 모든 이불을 볕에 말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는 쌓아놓지 않으며 생활 공간에 뭔가 쌓여 있으면 신경 쓸 일거리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로바로 치우고 청결함을 유지한다. 목돈을 들여 이룬 사치의 만족과 행복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손해보가 없는 나는 매일 실현 가능한 이런 작은 일상에 기쁨을 느낀다. 이는 결핍의 단비를 뿌려가며 누리는 무한반복의 행복이다. 이렇게 물건이 많던 시절의 나와 미니멀리스트인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일상을 지내다 보니 나는 생활하는 데는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데는 돈 쓸 데가 많지 않다. 곡식 구매 위주로 돈을 쓰며 간소하게 생활하다 보니 절약하지 않고도 한 달 총지출이 100만 원 이하인 달도 허다하다. 용돈이 있어도 딱히 사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으니 용돈을 따로 지닐 필요도 없다. 가방 하나로 경제활동을 하고 가방 하나로 창작활동을 하며
가방 하나로 세계 여행을 하는 미니멀리스트. 여행 가방 하나로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정리된다. 10분 안에 가진 물건을 세고 20분 안에 여행을 떠나며 30분 안에 이사를 하는.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이 휴대전화로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과하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상과 조금이라도 색다른 경험을 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고 본다. 근사한 외식을 하러 가서는 식욕보다 흔적 본능이 앞서 나타나고 여행 중 매일 200회씩의 셔터를 누르는 건 무난한 일과가 돼버렸다. 그렇게 현대인은 대부분 디지털 사진 정리가 어렵다. 정리하고 싶어도 많은 양에 질려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진 정리는 정말 끝이 보일 듯 안 보이는 어려운 일이다. 미니멀리스트로서 홀가분한 상태가 된 나 역시도 지금까지도 사진 정리를 끝내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는 일이 힘겨울 걸 알았더라면 과거에 나는 사진 찍기를 남발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는 한다. 음식과 사람을 번갈아 찍지 않았을 거고 정체 모를 여러 사진들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지금은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진 정리는 내 미니멀 라이프 평생의 수건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진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예전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일했을 땐 삶이 횡했었다. 그러나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살기 위해 일하자 삶이 환해졌다. 하지만 내가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딱 이 정도만 소유하고 살겠다고 다짐한 적은 없다. 또 향후 생활 변동에 따른 생계조력 물건이 나타난다면 나는 언제고 합리적인 개수를 드릴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물건이 아닌 경험에 가치를 두자 생에 한 번 찾아올까 싶었던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이 나에게 저절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나의 삶이 물건의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 든다면, 물건을 위해 집세를 내는 기분이 든다면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이별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려내다 보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또 세상의 수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의 90%는 불필요한 물건이라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살아온 사람들 또한 90%의 불필요한 물건을 지닌 우리의 세월은 빠르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언젠가 분명 불필요해질 물건과 이별해야 할 날을 미리 마주하는 것은 건강관리만큼이나 현명한 노후 대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진정 필요한 물건을 가려냄으로써 곁에 두어야 할 가치 있는 물건을 재발견한다면, 다시 물건을 들일 때 신중해지는 의식이 생긴다면, 나아가 환경보호 실천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으로도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나갈 것이다. 부족하게 살아가는 노력이 아닌 언제나 세련된 여행자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사는 미니멀 라이프로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필요 최소, 필요 최적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